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을 건 두뇌 전쟁이죠. 특히 2016년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터지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인재 유출은 삼성에게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 불리며 AI와 보안 기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안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인간지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정밀한 요격 알고리즘, 그 이면의 수학적 설계가 이제는 전장이 아닌 실리콘 웨이퍼 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한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핵심 설계도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진 틈을 타 삼성은 소리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두뇌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는 삼성식 초격차 인재 전술의 정점이죠. 2026년 이제 반도체 패권의 향방은 기술력이 아닌 누가 그 기술을 만드는 두뇌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텔아비브의 실리콘 와디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국가의 심장이자 엔진이었던 최첨단 기술 인력들이 이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선 국가적 지능의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력직 영입 수준이 아닙니다. 중동의 기술 허브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권력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치명적인 전략적 타격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인재의 흐름선이 한국의 평택과 기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의 국방 AI 인프라가 삼성의 반도체 생태계로 이식되고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중동의 전선과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삼성은 가장 냉철하고 공격적인 인재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삼성 특유의 초격차 DNA가 발동한 것이죠. 이제 2026년의 두뇌 유출은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전시혁신 기술과 그 노하우를 통째로 흡수하는 사실상의 인적 M&A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질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두가 비극만을 말할 때 삼성은 그 이면의 핵심 자산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단련된 초인류 두뇌들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재 채용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국익으로 치환하는 거대한 인적 M&A의 서막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에 이 골든타임, 인재들이 탈출구를 찾는 그 찰나를 삼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추는 곧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재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입니다. 군복을 입고 드론과 AI 무기를 개발하던 기술 장교들이 이제 삼성의 푸른 배지를 답니다. 이 전장의 실전 데이터가 평택의 떼수로 이식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력이 결합하는 순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성벽이 쌓입니다. 거시경제의 지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내의 지식 자본 유출 지표가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가 인재의 대이동으로 번졌고 그 흐름의 종착지에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인재를 흡수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냉혹한 글로벌 인재 쟁탈전의 민낯입니다. 텔아비브의 연구소들이 하나둘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곧 평택과 기흥에서 다시 타오를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신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이되는 과정이죠. 이제 세계 반도체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AI 알고리즘과 국방 설계 기술이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상상 이상의 초격차 이
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결합을 넘어선 지능형 반도체 패권의 완전한 이동입니다.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텔아비브의 실리콘 와디는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장기화된 분쟁은 천재들의 집중력을 흩뜨렸고 혁신의 요람이었던 복원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급격히 마모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일상이 되자 리스크를 감수하던 벤처 캐피탈 자금은 이제 안전한 항구를 찾아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더 이상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향하고 있죠. 통계는 더욱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국내 RD 투자가 전례 없는 40% 급감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엔진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는 거시적 적신호입니다. 강소국의 마부심이었던 스타트업 네이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블록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핵심 인재들을 삼성이 흡수하는 것은 시대가 허락한 거대한 전략적 기회이자 필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엘리트들에게 기술은 곧 애국과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가치관의 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의무라는 숭고한 명분보다 가족의 안전과 글로벌 직업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개인적 생존주의가 실무진 사이에서 압도적 주류가 된 것이죠. 이는 기술 자본주의가 국가주의를 앞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매일 아침 미사의 경보음 속에 눈을 뜨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연봉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리콘 와디를 떠나는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이직이 아닌 글로벌 기술 패권의 구조적 재편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재라는 가장 귀한 자본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보상을 약속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시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국방기술 엔지니어들이 짊어진 심리적 하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가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은 이제 극심한 번아웃과 불안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장이 아닌 평화로운 연구소에서의 순수한 기술적 몰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만류하고 있지만 이미 활주로를 떠나는 비행기들의 궤적은 단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궤적들이 향하는 종착지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동방의 거대한 반도체 기지, 바로 삼성의 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이 바뀝니다.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혹한 기회죠. 삼성전자의 초격차,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업계 정보통 사이에서만 돌던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코드명 레반트 작전. 이스라엘의 핵심 설계 두뇌를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오는 전대미문의 전략적 인재 수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헤드헌팅이 아닙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핵심 인재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 그들의 설계 역량을 인적 자산의 형태로 인수하겠다는 삼성의 치밀한 선제 공격입니다. 삼성이 던진 패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선 팀 단위 스카우트, 여기에 즉각적인 주거 지원과 가족 정착 패키지까지 전쟁의 공포를 피해 기술의 성지로 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더욱 결정적인 것은 우리 정부와의 공조입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24시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한 반도체 패스트트랙이 가동됐습니다. 기업의 자금력과 국가의 행정력이 결합된 그야말로 국가급 영입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력 채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삼성이라는 창을 통해 중동의 지정학적 공백에 소프트 파워를 직접 투사하는 고도의 국가 전략입니다. 인재가 곧 국력인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타국의 지적 자산을 통째로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키프로스와 그리스입니다. 휴양지로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곳은 삼성이 이스라엘의 두뇌들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점한 지중해의 전략적 전진기지, 즉 위성 허브입니다. 이 위성 허브들은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첨단 댐리스 설계 환경은 물론 그들의 커뮤니티가 그대로 이식된 스케치업 기반의 입체적 인프라가 이미 완비된 상태죠. 물리적 거리는 2대, 핵심 기술력은 독점한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보여주는 지정학적 해칭의 정수입니다. 전쟁의 리스크는 걷어내고 초격차를 위한 두뇌만 골라내는 이 영리한 전략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키프로스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RD 데이터가 해저 광케이블을 타고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지혜가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만나 반도체 초격차의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이 단순히 인력 몇 명을 충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전 군사 기술을 삼성의 상업적 패권으로 치환하려는 치밀한 거시경제적 포석입니다. 전쟁터에서 검증된 기술이 삼성 로고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과정, 그 중심에 바로 오퍼레이션 레반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두뇌 유출이 실제로 어떤 기계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보시죠. 삼성이 타겟팅하는 1순위는 바로 AI 기반 전자전 전문가들입니다. 알고리즘 트리를 보십시오. 이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목표물을 식별하는 이들의 기술은 역설적으로 삼성의 차세대 6G 통신망과 자율주행 센서의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에 그대로 이식됩니다. 전쟁 기술이 곧 초격차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요격 미사일 제어 시스템이 오늘의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으로 변모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방어 기제가 삼성 녹스의 심장에 박히는 순간 보안의 벽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현지 상황은 처참합니다. 전시 경제가 지속되면서 로컬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즉 런웨이가 말라붙고 있죠. 벤처 캐피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삼성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메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삼성에게는 국가급 인재를 통째로 흡수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입니다. 삼성의 제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전쟁 자금으로 고갈된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예산안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티켓을 내미는 것이죠. 반복되는 전력 셧다운과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구자에게 최악의 환경은 바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입니다. 삼성은 그들에게 세계 최고의 초격차 인프라라는 압도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폭격의 위협 속에서 방공호를 오가며 코딩을 이어가는 엔지니어에게 서울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영국 캠퍼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일종의 성소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두뇌 유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기술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연구의 연속성을 구매하는 삼성의 고도화된 전략적 투자입니다. 전장에서 단련된 이스라엘의 군사적 AI 알고리즘이 이제 갤럭시의 모바일 보안과 초지능형 연산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성벽을 쌓는 순간입니다. 자, 이 기술 로드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출신 수재들이 삼성의 파운드리 부문에 합류하며 2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설계 최적화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파운드리 시장의 거인 TSMC와 부활을 꿈꾸는 인텔. 하지만 지금 삼성의 엔진은 이스라엘발 기술지능이라는 특수 연료를 장착했습니다. 이 가상의 레이스 트랙에서 삼성은 이제 추격자가 아닌 선두 추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2나노 경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반도체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글로벌 데이터 주권과 인공지능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느냐?
즉 완벽한 반도체 헤게모니의 장악을 의미하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전형 군사 AI 기술이 삼성의 상업적 RD 역량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지정학적 파급 효과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중동의 안보 위기를 한국의 기술적 기회로 치환하는 이 전략은 삼성의 초격차를 넘어선 절대 격차의 시작입니다. 과거 미국이 냉전 시대에 독일의 핵심 과학자들을 흡수하며 우주 패권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현재 삼성은 21세기판 브레인 게인 전략을 통해 기술 패권의 지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주역은 이제 우리 삼성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스타트업 네이션의 신화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우하양 곡선을 그리며 자유낙하 중입니다. 기술 자본의 신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텔아비브에 집결되었던 인류 최첨단의 지적 기반이 이제 극동 아시아, 바로 대한민국의 평택과 기흥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축이 이동하는 역사적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기술 생태계의 이른바 공동화 현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몰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의 기술적 보루가 사라지며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권력 공백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존의 안보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이 비극은 한국에게 기술 피난처라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이 흡수한 이스라엘의 핵심 두뇌들은 초격차 전략의 엔진이 되어 한국을 단순한 제조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제국의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분노 섞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 시기에 엘리트들이 전선이 아닌 한국의 반도체 대시로 향하는 것은 국가적 배신이다. 하지만 기술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본이 숨쉬는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삼성 반도체 기획팀의 조명 꺼진 회의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실루엣만 보이는 임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예리합니다. 누군가의 국가적 비극이 누군가에겐 10년의 시간을 앞당길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리얼리티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전쟁터에서 망명한 기술력이 서울의 연구소에서 꽃피울 때 그 혁신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혁신의 미래가 망명 중인 지금 우리는 기술의 가치 뒤에 숨겨진 윤리적 무게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인력 보충이 아닙니다. 1940년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유럽의 두뇌를 흡수해 세계 패권을 잡았듯 2026년 삼성의 이스라엘 인재 영입은 기술 패권의 축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영구적으로 이동시키는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초격차를 넘어선 기술 성역의 구축인 셈이죠. 역사적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미국으로 향했던 패턴과 현재 이스라엘의 AI 설계자들이 삼성으로 향하는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엔 국가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교묘히 이용해 초인류의 이익을 취하는 전략. 우리는 이를 위대한 경영 전략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불행을 자양분 삼는 차가운 기회주의라 불러야 할까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이 딜레마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윤이 타국의 비극과 혼란 속에서 잉태될 때 우리는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저울은 삼성의 전략적 냉혹함과 인류애적 연민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상징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비즈니스 헤게모니 전쟁에서 도덕적 결벽증은 사치일 뿐입니다. 기회를 선점하고 승기를 잡는 자가 결국 다음 세대의 룰을 만듭니다. 삼성은 지금 자선 사업이 아닌
국가의 생존이 걸린 초격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7년의 세계 기술 지형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평택과 용인이 전 세계 기술 엘리트들의 새로운 성지로 부상하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망명한 이스라엘의 천재 설계자들과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클린룸에서 밤낮 없이 빚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차세대 AI 하드웨어입니다. 이 칩의 심장에는 이스라엘 특유의 실전적 군사기술 DNA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초격차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방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의적 파괴력과 삼성의 초정밀 제조 공정이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기술적 특이점인 퀀텀 점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거시경제학적으로 이는 유례없는 부의 창출 기회지만 한편으론 이 급격한 변화를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말의 우려도 공존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실리콘와디의 독점적 패권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텔아비브가 아니라 경기도 평택과 용인입니다. 이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제국 팍스코리아나의 서막이 올랐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이 지도를 보시죠. 2027년 세계 경제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대서양과 중동을 흐르던 지식의 흐름이 한반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결단이 단순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 지정학적 판도를 바꾼 겁니다. 먼 훗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삼성의 레반트 작전을 전설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다룰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인적 자본의 대전환으로 승화시킨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정교한 인재 영입 전략으로 말이죠. 물론 적응기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충돌하며 비전에는 묘한 시너지가 보입니다. 낮에는 끝장 토론을 벌이고 밤에는 치맥을 즐기며 그들은 어느덧 K 반도체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 누군가에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치명적인 재앙이지만 준비된 전략가에게는 최고의 롱포지션 기회다. 지금 삼성이 이스라엘의 기술 자산을 흡수하는 방식이 바로 이 격언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AI 설계 알고리즘이 삼성의 제조 공급망과 결합하면서 기존의 갤리스 파운드리 생태계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2027년 삼성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예상치입니다. 이스라엘 인재들이 투입된 직후부터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꺾여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초격차의 실체입니다. 이런 지각 변동에 실리콘밸리는 기술 유출 방지법을 검토하며 당혹해하고 중국 심천은 폐쇄적 자국 공급망 강화로 대응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무게중심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과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파격적인 보너스와 국가적 보조금을 동원한 인재 탈환 전략을 내놓겠지만 이미 한국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문화와 삼성의 자본력에 매료된 최상급 두뇌들을 되찾아오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이테크 인재들에게 국경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흐르듯 상위 1%의 천재들은 자신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찾아 움직이는 초국가적 유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인재 쟁탈전은 이미 영토전쟁보다 더 치열한 무국경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포화가 뱉고 정세가 안정되면
삼성이 영입한 그 천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요? 역사적으로 두뇌 유출이 두뇌 귀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인재의 이동 경로가 단순한 망명을 넘어 시스템의 이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의 정주 여건과 교육 인프라에 적응한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압도적인 초격차 RD 인프라를 경험한 이들에게 복귀는 기술적 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환경보다 수원의 2나노 공정 라인이 그들에겐 더 매력적인 운동장이 된 셈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단순한 인재 확보를 넘어 한국이 전 세계 지식 권력의 구심점이 되는 글로벌 RD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죠. 삼성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를 영구적인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아이언돔의 정밀도는 결국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이를 개발하던 핵심 두뇌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방위망의 두뇌가 소멸됨을 뜻합니다. 반면 그 핵심 기술의 유전자는 이제 한국의 AI 반도체와 파운드리 생태계 속에 영구히 각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지탱하던 그 핵심 두뇌들이 떠난 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이는 중동의 군사적 억제력을 무너뜨리는 나비 효과가 되어 2026년 이후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으로 몰아넣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 신화가 중동의 지정학적 비극이라는 토양 위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국가적 위기가 우리의 경제적 승리로 치환되는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삼성의 차세대 갤럭시 그 칩셋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방산 인력들이 심어놓은 초정밀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생존 기술이 우리 손안에 모바일 경험으로 전이된 셈이죠. 전쟁의 유산이 일상의 소비자 기술로 스며드는 이 과정은 기술 패권 전쟁의 가장 서늘한 민낯입니다. 파괴를 위해 고안되었던 천재성이 삼성이라는 필터를 거쳐 인류의 편의를 위한 혁신으로 탈바꿈하는 이 역사적 변곡점을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대한 거시경제적 헤게모니가 대한민국으로 쏠리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관찰자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자신의 포지션을 선점하시겠습니까?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엔 고정된 공장과 영토가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하는 지능, 즉 글로벌 엘리트, 인재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삼성의 레반트 작전이 성공을 거두자 경쟁사들도 바빠졌습니다. TSMC나 인텔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이제 분쟁 지역을 단순한 리스크가 아닌 인재 확보의 기회로 보고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엔지니어나 대만의 반도체 설계 인력들이 지정학적 위기를 겪을 때 제2, 제3의 레반트 작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테크 두뇌를 낚아채는 고도의 전략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테크 거인들이 일개 국가를 능가하는 정보력과 외교력을 갖춘 디지털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레반트 작전의 성공은 21세기 기업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초격차는 기술을 넘어 인재를 품는 지정학적 담대함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인재 이주가 단순히 삼성의 자금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과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이 맞물린 고도의 민관협력 스텔스 작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그리고 삼성의 대외협력팀이 한몸처럼 움직여 이스라엘의 두뇌들을 한국이라는 안전한 요새로 모셔온 것이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가가 기업의 외교관이 되어준 결정적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7년의 어느 아침 뉴스입니다.
텔아비브의 천재들, 테헤랄로의 둥지를 틀다. 이스라엘의 네로라는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을 겨냥하며 강남 한복판에 RD 센터를 세우는 광경. 이제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단순히 반도체 공정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엘리트 인재들의 유입은 정체되었던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뿌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서울이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글로벌 딥테크 허브로 재탄생하며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쫓아 밀려드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문화의 결합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과 세계 최고의 실행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융합된다면 이건 단순한 시너지를 넘어선 기술 패권 전쟁에서의 무시무시한 핵융합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극명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삼성 인사팀이 극비리에 도입한 하이브리드 레반트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서열 파괴와 극한의 효율성을 결합한 이 새로운 조직 문화는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완벽히 뿌리내리게 만든 삼성만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문화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6년 현재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기술의 화살표가 이제 중동과 실리콘밸리를 지나 한반도, 즉 대한민국의 삼성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기술 패권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스라엘의 브레인 상실은 단순히 한 국가의 위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기술 화약고가 꺼지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삼성은 이 거대한 진공 상태를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흡수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치환했습니다. 여러분, 기술 혁신의 발원지는 결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혁신은 결국 거대한 자본과 지정학적 안정성이라는 토양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삼성은 이스라엘의 혼란 속에서 기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줄기를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거대한 댐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키프로스와 그리스에 구축된 삼성의 위성 허브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인력 대피소가 아닙니다. 향후 삼성이 유럽의 기술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잠식하고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적 트로이의 목마이자 전초 기지입니다. 결국 이번 레반트 작전의 본질은 이스라엘 인재 확보를 넘어선 지중해 기술 지배력의 완성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의 기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이제 삼성은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전 세계 기술 지도를 제정해야 하는 새로운 기업 제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재 채용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삼성은 세계 경제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초격차를 넘어선 초연결 제국으로의 진입,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파괴 속에서도 인류의 혁신과 기술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이 새로운 기술적 도약의 기폭제가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혁신의 달콤한 열매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삼성이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 감상이 아닌 생존과 지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감한 지정학적 베팅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이스라엘 현지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국들의 견제까지 삼성이 짊어진 이 도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난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이스라엘의 천재들과 삼성 특유의 관리의 문화가 과연 제대로 섞일 수 있을까요? 기존 한국 인력들의 박탈감과 문화적 충돌, 이 화학적 융합의 성패가 삼성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이나노 초격차를 향한 이 극한의 레이스에서 삼성의 이 선택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닙니다. 생존을 건 치킨 게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필연적인 승부수였던 셈이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술 패권의 시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 패권은 결국 극소수의 천재들이 가진 두뇌에서 나온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 전 세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삼성의 심장부에 안착한 천재들, 그들의 실루엣이 겹쳐지며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퀀텀 컴퓨터의 설계도를 그려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기술 망명이자 새로운 제국의 건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의 주가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본의 흐름이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려 어떻게 지식의 대이동을 만들어내는지, 그 거시적인 관점을 확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도상의 국경선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변화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자본의 지형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과 삼성이 그 보이지 않는 영토전쟁의 정점에서 승기를 잡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로 잔혹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 이스라엘이 직면한 지정학적 비극이 역설적이게도 2027년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에겐 거대한 도약의 기회가 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생존 게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삼성이 단행한 레반트 작전은 단순한 인력 채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세계 최고의 설계 자산인 이스라엘의 두뇌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TSMC와 인텔이 따라올 수 없는 이나노 공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이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고도의 지정학적 체스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거대한 인재의 대이동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읽을 것인가? 기술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지정학적 시야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정보 너머의 통찰을 보는 눈, 그것이 승자의 조건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 세계 경제 지도, 기업의 이익 추구와 인도적 가치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은 정당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비극을 이용한 기회주의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삼성의 레반트 작전에 관한 미공개 기밀이나 추가적인 인재 이동 데이터가 포착되는 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후속편으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거대한 인재 이동의 배후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국가 간의 정교한 딜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이 곧 국방이고 인재가 곧 권력인 시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요동치는 글로벌 패권의 시그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보의 초격차가 곧 여러분의 부와 직결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비극과 삼성의 전략적 도약은 결국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이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도가 개편될 때 부의 흐름도 함께 요동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 다음 지정학적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